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어떤 물밑 협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을 전면적으로 이제 깨고 끝까지 완주하겠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국민의힘 당에서 아마도 주로 이준석 대표가 한 말을 상기시킨 것 같은데 나에 대해서 아주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그리고 무조건 윤석열 후보가 나오고 만나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물밑 우선 교섭도 있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일체의 과정이 국민의힘 당과 윤석열 후보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단일화 논의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아주 옹골차게 끝까지 이 대통령 선거에 완주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이른바 야권 후보 단일화는 물 건너간 듯한 현상입니다. 그러함에도 윤석열 후보 측은 그래도 논의할 여지를 남겨뒀지만은 아마도 그것은 희망사항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안철수 후보는 끝까지 가겠다. 지금 관변 여론조사 기관의 오늘 아침 여론조사에 의하더라도 윤석열 후보는 이제 40%를 약간 넘어서기 시작했고 안철수 후보는 5 내지 10%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 차이는 뭐 7, 8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가 끝까지 갔을 때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 당선될 수 있느냐? 그 가능성은 100% 없습니다.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 오히려 야권 후보를 조금이라도 분산시켜 가지고 결국 이재명 후보를 돕는 결과가 나와 가지고 결국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안철수를 찍는 표들이 결국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는 쪽으로 그 유효하게 작용할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를 낳게 하는 오늘 아침 이 순간입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가 헌법 66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원수,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며 대외에 대해서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의 계속성, 영토의 보전, 그리고 헌법 수호의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그 막중한 임무가 지어진 국가원수, 그리고 동시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그런 자리를 겨냥해서 지금까지 분투 노력해 왔느냐 한 데 대해서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제가 이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그는 2010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부터 선거 때마다 나왔어요. 선거 때마다. 선거 때 나와서마다 나왔는데 그것이 전부 이른바 진보 좌경 쪽에 도움을 주는 그런 결과를 매번 만들어 왔습니다. 자, 2010년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게 하는데 그가 양보함으로써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고 그리고 10년 동안 좌파 시정이 계속됨으로써 어떤 피해가 오고 있다 하는 걸 우리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이 후보했다가 이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를 이루었고 2017년에 나와서는 끝까지 완주해가지고 야권의 대통령 후보 당선을 결국은 무산시키는 홍준표 24, 안철수 20, 유승민 4 이걸 합하면 48%가 되는데 41%를 얻은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게끔 그가 20%의 표를 차지함으로써 결국 야권 후보 탄생을 그는 저지한 바가 있습니다. 2018년에 서울시장 선거에도 그는 입후보했지요. 결국 그가 보인 2018년의 그 행위는 결과적으로 박원순을 무난하게 당선시키는데 기여했습니다. 2021년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나는 모든 것을 올인하고 2022년 그러니까 금년 3월 9일 이 대통령 선거는 염두에 두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이 후보 경쟁에 뛰어들었다가 오세훈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서 그가 오세훈 후보에게 뒤지게 되자 결국 오세훈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마지막
2021년 서울시장 선거에 나올 때의 그 약속, 나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나오지 않겠다, 서울시장 선거에 올인하겠다 하는 이 약속을 상기해야 됩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면 어차피 서울시장으로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로 나올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당선을 전제로 그 말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을 돌려댈 수는 없지요.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이 말을 그렇게 돌려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누구의 귀에도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내가 올인하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는 이번에는 접겠다, 이걸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이 말의 약속을 꼭 지켜야 된다, 이걸 안철수 후보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2010년 이래에 보인 일련의 그 행적을 봤을 때 그가 정말로 국가 원수인 대통령직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도전 이사를 꾸준히 갖고 왔던가 하는 데 대한 근본적 의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를 해서 좀 민망하긴 한데, 서울시장과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 후보하고 그리고 깜짝깜짝 어떤 의미에서 좀 휴머러스하게 주목을 받는 어떤 후보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나왔습니다. 그럼 누구는 그 사람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서울시장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나와서 1, 2%라도 표를 얻고 그리고 좀 돌출적인 공약 비슷한 것을 이렇게 내걸어서 국민의 일부를 웃기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이 그의 자산이 되어가지고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그가 후보 등록을 하면서 신고한 재산이 200억이 넘는 것을 신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200억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축적되냐 했더니, 내가 국민에게 이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그 헌금을 받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그가 서울시장 대통령 선거 때마다 나와서 어떤 일정한 주목을 받는, 이걸 정치적 자산화 해가지고 이게 돈까지 벌고 있다, 이런 후보도 있습니다. 그 안철수 후보는 그와 정반대로 자신이 재력까지요. 이번에도 재산 신고한 거 보니까 뭐 2천억 전후가 되는 것 같은데, 언제든지 이 후보 해도 내가 일정한 돈을 내 돈으로 쓸 수 있다 하는 그런 바탕이 있기 때문인지, 선거 때마다 고개를 들밀고 선거 때마다 이 후보를 해서 선거 때마다 파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지난 10여 년의 세월을 살아왔는데, 이번 선거에서 그가 현재까지 보이고 있는 이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번 3월 9일 대통령 선거의 의미를 그는 태평성대에 있어서 게임 이론대로 이 당이 되어도 좋고 이 당의 후보가 되어도 좋고 저 당의 후보가 되어도 좋은 그런 선거로 이해를 해가지고, 내가 나와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야 후보 모두가 불실하니까 국민이 나를 선택해 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확신 때문인지, 저는 그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입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드러나게 얘기한 것은 나는 과학자다, 그러니까 과학 입국을 통해서 경제 대국을 다시 한번 세워보겠다, 요 약속한 것 분명히 기억하는데, 이번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자유민주 질서 체제가 위기에 처해 있고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이 5년 동안 김정은으로 하여금 서울로 오는 꽃길을 여는 돌다리 징검다리를 놓고 있다. 그러면 이 정권의 연속석상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 시대보다도 더한 종북적 정권의 색깔을 반드시 드러낼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를 반드시 막고 자유민주 질서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도전했다라든지 이런 말을 한 일이 없어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안철수 후보의 입을 통해서 그런 말을 들어본 일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런 말을 저는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현재의 대한민국 상황을 태평성대로 보고 내가 과학자고,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과학 입국을 통해서 경제 부흥을 시키겠다. 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이 3월 9일 선거의 위험성, 절박성, 그리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안보, 이런 것이 거의 염두에 들어가 있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와의 이제 협상마저도 이렇게 완전히 파투를 놔버린다면 그를 향한 표 중에 상당수가 그가 정권 교체라는 것, 명목상 그런 구호로 입후보한 이상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데 윤석열 쪽으로 가기 어려운 이런 표가 여전히 안철수 쪽으로 조금이라도 가게 된다면 결국은 이재명 후보에게 이득을 주는 것이고, 그래야 종북주사파 친김정은 정권은 계속하게 될 것이다. 이까지 생각한다면 안철수 후보는 생각을 고쳐 먹어야 하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지금 관변 여론조사 기관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서마저 정권 교체의 여론이 정권 유지 연장의 여론보다 15% 내지 20% 높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와의 이 현재의 여론조사상으로는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오차범위 바깥에 서기도 하고 오차범위 안에 서기도 한 이런 상태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기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건 굉장히 불안한 것이고, 여기에 안철수 후보라는 요소가 끼어가 또 그를 어떤 의미에서든지 간에 주목한 사람이 이게 정권 교체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에게 표를 찍는, 그리하여 이 결과가 굉장히 위험하게 반전될 수 있는 이재명 쪽으로 기울어지는 결과가 오게 된다고 한다면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종북주사파 정권의 종식을 바라는 그 많은 국민들, 적어도 15 내지 20% 이상 정권 연장 유지보다도 더 높은 뜻을 가진 국민들을 배반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만일 그런 현상이 현실화되어 가지고 그래야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린다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는 우리 헌정사에 최대의 공적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점을 안철수 후보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고쳐 먹으세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회담 제의가 있으면 이걸 받아들이고 두 사람이 수기해서 반드시 종북주사파 정권을 종식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행동하시기를 간곡히 그리고 강력히 희망하고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